겨울에도 마옷을 입었던 거죠. 린넨이잖아요. 그 중세 이런 거 보세요. 린넨 겹쳐가지고 마나 린넨이나 야마포 아니에요? 아마포인가요? 린넨을 겹겹이 이렇게 중세 그 서민들, 유럽 서민들도 린넨 한 거 아닙니까? 고급 섬유가 울이었고, 겨울 나기 위해서 모직물 먹으면, 근데 뭐 모직물, 그러니까 양모로 된 옷 입고 그런 거죠. 그러다 이제 코튼이 이제 그거 이제 영국이 플랜테이션 하고 뭐 그러면서 여러분 소물 있잖아요. 소물 맨 처음에 쓰고 그랬을 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 섬유라고 그 마로 돼 있는 거 하다가 솜이란 거 있잖아요. 코튼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얼마나 황홀했겠냐고요. 지금이야 뭐 그 정말 많지만 그랬을 때 그게 모든 부에 그러니까 후추를 처음 먹었을 때 그 황홀함, 설탕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권, 그리고 인간의 계약관계, 그 산업, 육성, 이게 모든 게 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거예요. 부의 축적이 안 됐으면 누가 목숨 걸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그걸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생기기 전에 가구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나무 말고 해야 되는 거, 좋은 그 자재 플라스틱이랑 결국 썩지 않는 화합물이잖아요. 그거 뭐가 제일 각광받았어요? 대항해 시대 생기고 나서 지금의 플라스틱 역할을 했었던 거. 그게 여러분 코끼리 뿔 아닙니까? 상하에 그래서 온갖 그 가구라든지 장식품이라든지 이런데 왕창 쓴 거였고, 게다가 석유 이전에 등유는 뭐였어요, 여러분? 고래였고, 고래 몇십 톤짜리 고래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기름 짜가지고 고기 먹을 거면 고기 먹고, 근데 주로 기름을 석유로부터 얻었죠. 뭐 가로등까지 그거를 켰으니까. 근데 이제 고래기름의 문제는 여러분 냄새가 고약했대. 냄새가요. 저도 고래기름 태워가지고 등유를 하는 거는 꼭 구경을 못 해본 인간이니까 그게 그 고래기름 등유는 그렇게 냄새가 꼬리꼬리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안들의 밤에 고래기름으로 등불을 넣고 대신에 코에 후각에 테러를 당한 거지. 꼬리꼬리. 근데 그러니까 또 향신료, 향 이런 것들 더 인기가 있어지는 거고. 네. 등유 그래서 썰이 아니라 진짜예요. 등유 라이트 오일이에요. 라이트 빛 기름. 맨 처음에 그래서 그거였죠. 고래기름에서 얻었던 겁니다. 고래기름에서 얻었던 건데, 그리고 이제 그거 여러분 우리 화장품 그 피부 이런 피부에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산업이 여러분 발달하잖아요. 기계산업 맨 처음에 여러분 그 증기기관 나온 다음에 톱니바퀴 돌아갈 때요. 톱니바퀴 여러분 쇠 그대로 물려놓으면 쇠 다 마찰 생겨가지고 그냥 끼끼 그리고 녹슬고 그러면서 다 작살나잖아요. 그럴 때 기름 다 뭐로 발랐어요, 여러분? 그거 다 고래기름으로 발랐어. 고래기름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산업혁명도 없었단 얘기죠. 지금이야 우리가 엔진 오일 뭐 이런 거 이제 석유에서 추출해서 쓰지만 산업혁명에 여러분 기둥과 같은 소재였습니다. 고래기름이. 그렇게 이제 고래기름이 우리 이거 얼굴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얼굴로 화장품으로도 쓰죠. 등유로도 쓰죠. 기계들 윤활유로도 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아니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왜 왔어요? 미국의 페리 제독이 여기 일본에 온 이유가 고래 사냥 때문입니다. 고래. 그래서 미국의 주요 산업이 포경선이었거든요. 포경산업이어서 그 포경선들 여기 와가지고 이 태평양에서 거점 마련하고 그러려고 와가지고 이 개새끼들아 문 열어 양놈들아 하고 이렇게 빵빵 대포 쏜 거죠. 그리고 여러분 페리 제독이 여러분 태평양 건너온 거 아닙니다. 태평양 건너온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프리카 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물라카 말레이시아 거기 앞에 싱가포르 앞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일본 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태평양 항로 열리고 뭐하고 그랬던 게 이제 19세기에 그러다가 이제 그 석유 정제 기술이 나오고요. 석유 정제 기술이 나오면서 석유로부터 등유. 맨 처음에 석유에서 발견한 건 여러분 등유였어요. 석유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등유 수요가 안 돼. 그러니까 시장은 등유 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경산업과 등유산업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 고래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고래가 숫자가 줄고 뭐 전 세계 바다 다 뒤져야 되는데 이거 너무 비용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래 잡는 비용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싸게 하는 방법 없나 했더니 갑자기
석유에서도 등유가 나와 그랬는데 야 이거는 꼬리꼬리한 냄새가 안 나. 그리고 생산 원가가 정말 싸. 포경선에 잡아서 고래를 잡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석유가 등장해서 지금 이렇게 세상에 왔지만요 어떻게 됐어요? 포경선에서 종사하던 선원들은 다 실직자가 됐지. 그리고 고기 먹고 싶으면 울산 가시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지금도 그런 대격변기예요. 보세요. 그냥 그렇게 하던 게 이게 등유 시장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거에 맨 처음에 고래를 대체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야 이거 나머지 남은 거 뭐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이거 있잖아. 이거는 이건 폭탄이다 폭탄. 뭐예요 여러분? 휘발유죠. 휘발유 어떻어? 경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제하고 하다 경유 발견되고 휘발유 발견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스팔트 나오고 다 쓰잖아요. 석유 버리는 거 없잖아요. 납타 해가지고 우리 섬유 같은 거 이제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여러분 19세기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고래 산업이 포경 산업이 없어진 건 여러분 인간이 고래를 너무 죽여서 우리가 미안하다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 단가가 안 맞아서요. 단가가 석유로 그 기름을 얻는 거 대비 고래로 얻는 게 단가가 상대가 되지가 않으니까 전부 다 넘어가고 또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산업구조 전환이죠.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이 발전하면 여러분 일자리가 재배치됩니다. 그러면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때 포경 산업에 종사하는 거 비교해 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기름을 쓰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휘발유의 폭발력을 이용해서 여러분 뭐를 만들죠? 엔진을 만들죠. 휘발유 저거 어디다 쓰냐 했는데 그 전에는 여러분 휘발유를 보고 있으면 난방으로 쓸 수 없고 어디 바를 수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휘발유의 폭발성을 보고 그거를 동력기관에 쓰게 되잖아요. 휘발유가 지금 휘발유 연료로 쓰지 않죠 여러분. 집에다 난방한다고 휘발유 쓰는 거 미친놈이죠 그건. 그래서 그게 엔진 나오고 경유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 만든 게 다임러고 디젤 엔진 만든 게 디젤이고 둘 다 독일 사람들이죠.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넘어가면은 영국이 보세요. 영국이 거기서 패권국의 지위를 잃게 된 게 포경 산업 같은 거에서도 저건 그냥 가난한 나라들 그 당시 기준에 인간수 쪽수 많은 나라나 하라고 그래. 우리는 저런 쪽수까지 할 노동력 없어.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데 포경 산업 뭐 이렇게도 했고 석유 산업에서도 밀리고 그리고 영국이 그렇게 식민지가 많았는데도 여러분 거기서 석유가 발견이 안 되네. 야 그러면서 영국이 바쿠 유전 같은 거 발견되고 이랬을 때 그러다가 영국이 찾다가 이란에서 처음 그거 발견을 하고 이제 거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 식민지에서 드디어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그러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엔진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적기조례 얘기 자주 하지만 증기기관에서 디젤 엔진하고 가솔린 엔진으로 넘어가는 데에서 거기서 삽질을 해서 오히려 후발주자가 되죠.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데에서 영국도 계속 가긴 하지만 완전히 선전해서 압도했었던 그 전 시대에 대비해서 다른 경쟁 국가들에게 밀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철강이 이제 증기기관 만들고 이렇게 철도 만들고 그 철도 까는데 철 쓰죠. 그래서 이제 철강 생산을 많이 하면서 맨 처음에 철강 생산이 된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철도 깔고 증기기관차 만들기도 허겁지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명 스틸이 나오기 시작하죠. 스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철강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걸 어디다 쓸 용도를 찾다가 그거로 이제 배까지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철도 만들고 기관차 만들고 이거에도 그런 거에 물량을 대기도 허겁지겁하던 철강 산업이 어느새 건물에도 다 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로 생산량이 늘고 배, 자동차 이런 것까지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철강 생산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영국과 미국과 독일의 국가의 그 할 때 철강 생산량이 국력이다. 라는 거는 지금은 여러분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이제 산업구조 조정 변경이라고 하죠. 지금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핵심도 이겁니다. 이렇게 전환기에 서로 경쟁이 엄청나게 붙는 거죠. 중국이 고부가 가치 산업 그리고 미래 산업을 점유하게 할 수 없다. 결국은 자동차, 그러니까 여러분 엔진 보세요. 엔진 하면 자동차만 있어요. 무기로 보면 엔진이 곧 무기 뭐로 연결됩니까? 탱크로 연결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엔진으로요. 비행기도 연결됩니다. 비행기, 탱크,
그리고 바다에서는 석유 엔진이 아니라 아니 석탄으로 엔진 돌리는 게 아니 증기 엔진에서 그거 뭐예요 석유로 엔진을 하니까 전함이라는 게 뭐 7만 톤급 전함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야마토 뭐 이런 거 뭐 비스마르크 이런 게 여러분 석탄으로 돌려가지고 그 정도 크기에 그게 전술 운영이 어떻게 가능해요? 회전해 그러면 힘이 딸려요 이지를 하지. 석유로 쓰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무기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무기 자체가 달라지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하고 여러분 컴퓨터 기술이 접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기 기술, 지금 모터, 스몰 모터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드론이 여러분 시가지 할 때 사람이 백병전을 하는 게 낫겠어요? 드론이 날아가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총질하는 게 낫겠어요? 그것도 인공지능까지 해서 드론이 딱 날아가서 이제 제 앞면이 이 새끼 띠리리리 이 새끼 유재일이네 이 새끼 죽인다 팍팍팍 이렇게까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 완전히 무기체제도 바꿔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엔진이라는 게 전쟁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리고 탱크, 전투기, 항공모함, 전함 이런 거로 이제 바꿔놨듯이. 그래서 전함도 여러분 결국 그거잖아요. 화학 에너지로 여러분 그냥 포탄 멀리 날리는 건데, 그래서 거항거포는 큰 포탑으로 그러니까 멀리 날리고 파괴력을 높인다는 건데, 어머나 비행기가 멀리서 뗄뗄뗄뗄 날아가려니까 저거 항공모함을 항상 전함의 사거리 밖에서 비행기를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함이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한 거네 그러면서 전함 나라의 예산 다 때려박아서 전함 만든 건데 무용지물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도 이제 무인 전투기, 무인 드론들하고 이제 시가전 이렇게 되면 그 인공지능 기술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또 무기를 그 앞세대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겠냐고요. 그렇죠? 레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뭔가 삐그덕 거리나 본데, 네, 아무튼 오늘 어려워요? 뭐가 어렵죠? 아무튼 그렇죠. 뭐 이런 겁니다. 자, 1시간 정도 떠들었네요. 이게 이제 지금 벌어지는 기본적으로 그게 이거에서요. 그러니까 조선이 왜 망했냐? 조선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내다 팔 게 아무것도 없고 사올 거는 아무것도, 사오는 거는 아이고 우리 고종 폐하께서 자기 사치품 만년필, 자동차, 옷, 지 사고 싶은 거는 다 샀지만 나라를 그걸 살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드는 거, 이런 생각 자체는 국가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조선 말기에 상인들 중심, 산업공상 이 인간들이요, 여러분. 상업을 육성하고, 교역 루트를 만들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비단, 뭐, 잠사. 야, 이거 잠사를 해서 비단을 팔아라. 아니, 일본도 여러분, 일본 주요 수출품이 실크였어. 그런 거 하든지, 뭐라도 찾았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교역국가로 나가고, 뭐, 기타 등등 했어야 돼. 그런 아무 정신머리가 없다가 그냥 나라가 망한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거를 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이후부터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를 해서 여기까지 물건 내다 팔고, 물건 내다 사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여러분 지금 되게 취약해요. 지금 산업들이 하나둘씩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취약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냉전 시대까지 그래도 제1세계 내에서의 자유무역 이런 거 했는데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자, 우리가 일명 오랫동안 중국 특수를 여러분 많이 누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딴 나라들 유럽이나 뭐 미국이 경제 위기 2008년 경제 위기도 우리는 중국 특수로 넘긴 거죠. 중국 특수로 우리가 한 20년 동안 정말 별 문제 없이 IMF 이후에 별 문제 없이 경제 부침해도 계속 성장을 쭉 온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연결고리가 반토막이 뭐예요? 어디까지 이제 작살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다시 한번 찌그러들고 난 다음에 도약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인구 절벽 만나고 있고, 국가의 기강 시스템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할게요. 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좀 여러분 얘기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네.